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덕동 보안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된 핫한 차량이죠.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 GV60의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양, 옵션들을 살펴보고 저의 생각, 느낀 점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금액을 알아보면 국고보조금이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이렇게 사는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공통보조금인 국고보조금 800만원, 서울시 자체보조금 200만원을 합친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건지가 중요하겠죠. 차량 가격이 6천만원 이하일 때는 지원금의 100%, 차량 가격이 6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면 지원금의 50%를 받으실 수가 있고 9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차량의 가격 기준은 해당 차량의 트림 가격인데요. 무슨 말인지 GV60 가격표를 보고 예를 들어 볼게요. GV60은 이렇게 다른 제네시스 모델과 같이 단일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 모델의 세제 후 판매 가격이 5,990만원으로 전기차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기는데 그럼 이 기본 가격에서 선택 옵션들을 추가하게 되면 차량 총 금액이 6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지원금의 차량 가격 기준은 트림 가격이기 때문에 트림의 기본 가격이 6천만원 이하라면 선택 옵션을 풀옵션으로 전부 다 추가하셔도 지원금을 100%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래요. 단 차량의 출력과 연비가 변경되는 옵션은 기본 트림 금액에 추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 모터가 하나 더 추가돼서 출력이 더 좋아지는 사륜 구동 방식들은 선택 옵션이 아닌 아예 다른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GV60의 지원금 표를 이렇게 보시면 기본 모델인 스탠다드 EWD 후륜 구동 모델은 국고 지원금이 800만원, 100%가 지원이 되고요. 스탠다드 사륜 구동 19인치 모델은 387만원, 동일하게 스탠다드 사륜 구동 모델에 20인치 옵션을 추가하시면 연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378만원으로 약간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가장 출력이 좋은 퍼포먼스 사륜 구동 모델은 지원금이 가장 낮은 364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구동 방식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는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GV60 가격표상에서 눈에 띄는 기본 사양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모델은 차량의 뒷바퀴에 전기 모터가 배치가 되고 모터의 출력은 168kW가 나옵니다. 168kW를 마력으로 환산해보면 222마력 정도가 나오니까 기본 출력이 낮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77.4kW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1회 충전당 주행 가능 키로수가 451km가 된다고 해요. 사륜구동 모델들의 출력과 주행 가능 키로수는 좀 이따가 견적 내기에서 얘기해 볼게요. 초고속 급속 충전이 모두 가능하고 조향감이 좋은 R타입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과 헤드램프, 방향지시 등 리어램프까지 외관부에 불이 들어오는 곳은 모두 LED가 적용이 되고요. 19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휠, 전체 도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고 12.3인치 LCD 계기판 그리고 크리스탈 스피어 변속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크리스탈 스피어 변속기는 차량에 시동이 안 걸려 있을 때는 무드등으로 시동이 걸렸을 때 변속기 버튼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도 멋있지만 전기차의 경우엔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기능적인 부분을 다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능이 저는 옵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흔히 반자율 주행이라 불리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각종 주행 안전 보조 기능들이 모두 포함이 되니까 기본 안전 사양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전동식 트렁크인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일반 전기 제품들을 자동차의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외 V2L 젠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에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 12.3인치 LCD 계기판과 이어지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 사양이 상당히 좋죠. 이제 견적내기 스타트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구동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본 후륜 구동 모델은 출력이 168kW, 마력으로 환산하면 222마력 정도가 나오고요. 스탠다드 사륜 구동 모델은 앞바퀴에 이렇게 전기 모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합산 출력이 234kW로 더욱 늘어나죠. 이 234kW를 마력으로 환산하면 313마력입니다. 또한 추가되는 기본 옵션은 페이스 커넥트라고 얼굴 인식을 통해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사륜 구동 모델은 앞바퀴에 전기 모터의 출력이 더욱 좋아지면서 합산 출력이 320kW의 출력을 냅니다. 마력으로는 무려 429마력이 나오는데 뭐 사실 요즘엔 유튜브에서 고성능 차량이나 좋은 차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마력, 400마력 수치값만 들으면 우습게 들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400마력이 넘는 출력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높은 출력입니다. 참고로 퍼포먼스 사륜 구동 모델의 제로백은 4초대가 나옵니다. 추가가 되는 기능으로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1인치 휠, 포피 브레이크,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퍼포먼스 모델의 배터리 용량과 기본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의 배터리 용량이 같습니다. 스탠다드 사륜구동 모델의 배터리 용량도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구동 방식의 배터리 용량이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같은 게 뭐가 문제냐? 1회 충전당 주행 가는 거리가 구동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앞서 가격표에서 살펴본 기본 스탠다드 후륜 구동 모델의 주행 가는 거리는 451km인 반면에 사륜 구동 모델들은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고 그로 인해 차량 무게가 증가되기 때문에 스탠다드 사륜 구동 모델은 약 400km, 퍼포먼스 사륜 구동 모델은 약 368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참조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모델인 스탠다드 후륜 구동 모델의 출력이 225마력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 출력이면 도심 주행이나 고속 주행에서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돼서 기본 모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GV60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제 차량인 더 뉴 그랜저 3.0 LPI 모델과 출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 차량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답답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들과 다르게 차량 출발 시 엑셀을 밟는 순간에 전기 모터의 최고 토크 값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같은 출력이지만 저속 구간에서는 오히려 전기차가 더 잘 나간다고 느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오면 차량 외장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무광 컬러도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카본 메탈 색상 좀 괜찮네요. 뭐 비크 블랙, 그리고 민트 색상, 코퍼 색상, 뭐 이런 색상들도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흰색이랑 이 카본 메탈이 가장 예뻐 보이는데 저는 유광 화이트를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휠인데요. 구동 방식을 기본 모델로 선택했기 때문에 19인치 휠만 적용되죠. 디자인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스탠다드 사륜 구동 모델에서는 20인치 휠과 퍼포먼스 사륜 구동 모델에서는 21인치 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휠 사이즈는 크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차량 성능과 출력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죠. 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장 컬러 및 재질 선택입니다. 실내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해요. 기본 색상은 이렇게 블랙 색상과 그레이, 화이트 투톤 색상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아래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을 하시면 시트가 인조 가죽 시트에서 천연 가죽 시트로 변경이 되고 실내 색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아래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는 시트가 이렇게 나파 가죽 시트와 지메트릭 패턴이라고 이런 패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장재들의 재질 또한 변경이 되고요. 선택 가능한 색상이 기본 사양 대비 이렇게 세 가지나 더 추가가 됩니다. 뭐 다양한 색상들이 많지만 저는 그냥 이
기본 그레이 화이트 투톤 색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죠. 저는 근데 이런 밝은 색상은 다 좋은데 때가 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근데 뭐 요즘에는 보니까 레더 코팅제나 클리닝제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차량 내장을 이렇게 닦아가면서 관리하면서 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옵션 및 패키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옵션들을 모아둔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옵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옵션 사양들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이 패키지에 구성된 옵션들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선택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렇게 전면 유리에 주행에 관련된 정보들이 뜨니까 주행 편의성에 관한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 사용해보면 분명 편리하고 좋겠지만 130만 원을 추가해야 되나 싶고 저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네요. 다음은 썬루프인 비전 루프인데 창이 개방되지 않는 그런 썬루프라고 해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컨비니언스 패키지인데 운전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고 이 에르고 모션 시트는 쉽게 말하면 마사지 기능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좌석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이거는 조금 탐나네요. 그리고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뒷좌석 수동 커튼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에서 저는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뒷좌석 수동 도어 커튼인데 이 두 가지 옵션 때문에 140만 원을 추가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는데 우선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테크 패키지인데 자동으로 상향등을 조절해주는 지능형 헤드램프와 제네시스 디지털 키 2가 적용이 됩니다. 이 기능은 기존 디지털 키보다 기능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 것 같아요. 12월 중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GV60은 현대차 블루링크처럼 원격 차량 제어 어플인 커넥티드 서비스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후측방 모니터,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추가가 되는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이 후측방 모니터는 좀 끌리는데 금액대가 200만 원이 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안전 사양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좁은 주차 공간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타고 내리고 그리고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실용적일까라는 의문감은 조금 듭니다. 실제 제가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다음 옵션으로 넘어갈게요. 앞서 살펴본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에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일반 유리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없어지고 카메라와 모니터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서 놀랐는데 특히 비 오는 날에 이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비 오는 날 보면은 여기 발수 코팅이나 이거 유막 제거를 안 하면 잘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들도 실생활에서 있는데 이 카메라가 정말 깨끗하게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만 따로 빼놨으면은 선택을 꼭 하고 싶긴 한데 이렇게 묶어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기본 안전 사양에서 기능들이 막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그냥 굳이 추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기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운전 스타일이 연동이 되는 기능이 포함이 되는데요. 운전자의 스타일을 학습해서 이렇게 유사하게 주행한다는 게 약간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사실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고 복잡하기도 해서 그냥 운전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2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모드일 때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준다는 그런 기능인데요. 조금 애매하게 추가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프리액티브 시트벨트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좀 괜찮죠.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되는 사양이기 때문에 충돌이 감지되면 안전벨트를 잡아 당겨준다고 해요. 역시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웃도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구성이라고 보는데 루프렉과 러기지 스크린 그리고 일반 가전제품에 파워 컨센트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V2L 젠더가 추가가 됩니다. 이동 중에 상당히 유용하겠죠. 저는 이 옵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패키지에 비전 루프가 추가가 되는 이런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뱅앤올룹스 사운드 시스템이 나오는데 제가 스피커에는 조회가 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 뱅앤올룹스라는 브랜드는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에 조회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추가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저는 그 다음 이 기능인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는 조용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조용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주행 중에 노면 소음이 거침없이 실내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이 뱅앤올룹스 스피커를 포함해서 190만 원의 추가 금액이 저렴한 편은 절대 아니지만 이 노이즈 컨트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옵션은 빌트인 캠 패키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차량과 연동되는 블랙박스 시스템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 빌트인 캠의 장점은 블랙박스도 기본적으로 좋지만 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를 하거나 AS를 받을 때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보증을 해준다. 이게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금액은 70만 원이네요. 차량 보호 필름은 관심이 없고요. 실내 매트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넘어가면 제가 선택했던 차량의 외관이 나옵니다. 시트로엔 칵투스 닮았다,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 디자인은 무난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단부에 웃고 있는 듯한 이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특히나 제가 이 GV60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측면부의 이 크롬 장식인데요. 이 크롬 장식은 왜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디자인인데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V자로 크롬 장식을 꺾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GV의 V인지 그냥 이렇게 이어지면서 뚝 떨어지게 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후면부 디자인은 동글동글 귀엽고 전면부보다 훨씬 예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 색상도 블랙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후방 카메라가 여기에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견적서 보기를 클릭을 하면 개별 소비세 3.5% 인하와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6,290만 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전기차 보조금을 빼주면 실제 구입하는 최종 금액이 나오겠죠.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 1,000만 원이 나오니까 이 금액을 뺀다면 최종 구입 금액은 5,290만 원이 나오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GV60 견적을 내보면서 사양 옵션들을 살펴봤는데 저렴한 차량 가격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지만 기본 사양에 포함된 기능들을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 중인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와 차별화를 두려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고급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량 금액이 덩달아 올라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선택 옵션을 세분화해서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제조사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아무튼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조합과 같이 살펴본 사양 옵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